주식시장에서 돈을 잃고 싶지 않으신가요? 한 번의 투자로 인생을 바꿀 기회를 꿈꾸시나요? 세계적인 투자 귀재 마크 파버가 수십 년간 쌓아온 비밀 전략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마크 파버의 투자 비법을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은 당신의 투자 인생을 바꿀 단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마크 파버의 주식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재테크 여정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크 파버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단순히 주식을 사고 파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큰 그림을 읽으며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예측합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그는 침착하게 기회를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배운다면 주식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그의 방법을 실제로 적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치 투자입니다. 그는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해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싼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그 가치를 아직 알아보지 못한 주식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고 특정 산업이나 지역이 성장할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 지표, 금리 동향, 원자재 가격, 심지어 지정학적 사건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뒤에 숨은 돈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면 에너지 섹터의 주식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감지하는 것이 파버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을 수 있을까요? 파버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합니다. 특히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PER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저평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주식은 아닙니다. 기업의 부채 비율, 현금 흐름,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채가 많거나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PER이 낮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파버는 이런 기업을 걸러내고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가진 기업에 투자합니다. 여러분도 주식 차트를 보기 전에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재무제표는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두 번째 핵심 전략인 위기, 속, 기회 포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시장이 폭락하거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주식을 팔았지만 파버는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가 가장 큰 기회가 온다. 여러분도 시장이 하락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오히려 차분히 기회를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반도체 산업이 주목받았지만 특정 시점에서 과대 광고로 인해 주가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을 실행하려면 심리적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마크 파버의 세 번째 비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그는 한 번에 모든 돈을 한 종목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 산업과 자산군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주식뿐 아니라 금,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 리스크를 분산합니다.
여러분도 한 종목에 올인하는 대신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금이나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산 투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마크 파버처럼 투자하려면 얼마나 많은 자본이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파버는 소액으로도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본의 크기가 아니라 올바른 전략과 꾸준함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시작하더라도 매달 일정 금액을 투자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파버는 복리 효과를 투자의 마법이라고 불렀습니다.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꾸준히 투자한다면 소액도 큰 자산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큰 돈이 없더라도 매달 소액을 투자하며 복리 효과를 누리는 전략을 시작하세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크 파버는 특정 지역이나 섹터에 주목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는 특히 아시아 시장, 그 중에서도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중국의 중산층 증가와 소비 시장 확대를 예측하며 관련 기업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특정 지역의 경제 성장 가능성을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면 관련 기업의 주식을 조사하는 것이 좋은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파버는 맹목적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는 항상 시장의 과대 광고를 경계하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냉철함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엇인가요? 아마도 돈을 잃을까봐 걱정하실 겁니다. 마크 파버도 이런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는 투자 초기에 실수를 많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성공을 일궜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디딤돌이다. 여러분도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경험을 쌓고 점차 투자 규모를 늘려가세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50만 원으로 소액 투자를 시작해 시장의 흐름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실이 나더라도 큰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아침 10분만 시간을 내어 경제 뉴스를 읽고 주요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세요. 예를 들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면 은행주나 금융 섹터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세요. 파버는 항상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라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의 2% 이상은 절대 잃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주식 시장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탐욕이, 내릴 때는 공포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파버는 이런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도파민 요소를 추가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했을 때의 짜릿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첫 수익을 올렸을 때 그 기쁨은 여러분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할 원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파버는 자신의 첫 성공 투자로 얻은 수익을 재투자하며 점점 더 큰 자산을 구축했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성공을 축하하며 그 에너지를 다음 투자로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10% 수익을 올렸다면 그 돈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먹거나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보상은 투자에 대한 동기를 높여줍니다. 마크 파버의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는 투자를 통해 삶의 자유를 얻고 자신만의 철학을 구축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돈을 쫓는 대신 투자를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을 즐기세요.
예를 들어 투자를 하면서 경제와 세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큰 보상입니다. 파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여러분도 이 철학을 마음에 새기고 투자를 단순한 돈벌이로 보지 마세요.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식 앱을 활용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 같은 앱이 유용합니다. 이 앱들로 실시간 주가와 재무 정보를 확인하며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 일지를 작성하세요. 파버는 모든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와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도 매수와 매도 기록을 남기며 자신의 투자 패턴을 분석하세요. 셋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투자 관련 온라인 포럼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전략을 점검하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냉철한 분석과 대담한 실행입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꾸준히 전진합니다. 여러분도 이 원칙을 따라가다 보면 주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첫 걸음은 작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성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의 투자 철학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주식 시장에서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팁과 마인드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그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는 데 탁월하지만 단순히 직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한 데이터 분석과 역사적 패턴을 기반으로 투자 시점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그는 주식 시장이 과열되었을 때, 즉 모두가 낙관적으로 변할 때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주가가 급락할 때는 과감히 매수에 나섭니다. 이런 타이밍 전략을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 여부를 판단하려면 빅스 지수, 즉 변동성 지수를 참고하세요. 빅스 지수가 낮을 때는 시장이 안정적이지만 과열 가능성이 있고 높을 때는 공포가 지배하며 기회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도 뉴스와 지표를 통해 시장의 심리를 읽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제 구체적으로 마크 파버가 주목하는 투자 섹터와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특정 시기에 특정 자산이 빛을 발한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때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근 몇 년간 금 가격이 상승한 이유도 인플레이션 우려와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도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배분을 조정하는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 특히 기술주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리가 상승하면 가치주나 배당주가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파버는 이런 흐름을 미리 읽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여러분도 경제 뉴스를 통해 금리 동향과 인플레이션 지표를 주시하며 자산 배분을 유연하게 바꾸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초보 투자자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파버는 초보자들에게 단순함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 투자에 뛰어들기보다는 기본적인 주식과 ETF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시장 전체의 성장에 투자하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한국 투자자라면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고려해 보세요. 이런 ETF는 개별 주식보다 변동성이 낮아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파버는 소액으로 시작해도 꾸준히 투자하면 복리 효과로 자산이 불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씩 ETF에 투자하면 20년 뒤
복리 효과로 상당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소액 투자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제 마크 파버의 심리적 접근법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자신의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시장이 급등할 때 탐욕에 휩싸여 무리하게 매수하거나 급락할 때 공포에 질려 매도하는 것은 투자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명확한 투자 규칙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그는 특정 주식이 20% 하락하면 자동으로 손절하거나 50% 상승하면 차익을 실현하는 식의 규칙을 정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 감정을 통제하세요. 예를 들어, 한 종목에 전체 자산의 1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거나 하락장이 와도 6개월 이상 보유한다 같은 규칙은 감정적 결정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파버는 투자에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믿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이 초기에는 과대평가 논란에 휩싸였지만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도 단기적인 시장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비전과 경영진의 역량을 분석하세요. 예를 들어, 경영자의 과거 실적이나 기업의 혁신 역사를 살펴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투자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파버는 시장의 큰 흐름을 읽기 위해 매크로 분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매크로 분석이란 경제 전반의 흐름, 즉 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글로벌 무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중심의 한국 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의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관련 산업, 예를 들어 포스코 같은 철강 기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일 10분씩 경제 뉴스를 읽으며 이런 흐름을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블룸버그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글로벌 경제 매체를 참고하면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파버는 역발상 투자를 자주 활용합니다. 역발상 투자는 군중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기술주에 열광할 때 그는 오히려 전통 산업이나 저평가된 지역 시장에 주목합니다. 2000년대 초반 모두가 미국 주식에 몰두할 때 그는 아시아와 신흥시장에 투자해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덜 주목받는 섹터를 분석해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2차 전지나 AI 산업이 주목받지만 농업이나 물류 같은 전통 산업도 저평가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섹터를 발굴하려면 산업 보고서나 전문가 칼럼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투자하면서 겪을 수 있는 실수를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파버는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로 과도한 자신감을 꼽습니다. 작은 성공을 맛본 뒤 무리하게 큰 돈을 투자하거나 충분한 분석 없이 유행을 쫓는 것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비트코인이나 밈 주식 열풍에 휩쓸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파버는 이런 유행을 경계하며 항상 자신의 투자 논리를 점검하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왜 이 주식을 사려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 투자는 재고해야 합니다. 도파민 요소를 추가해 투자 여정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투자 성공의 짜릿함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분석한 주식이 30% 상승했을 때 그 성취감은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파버는 이런 작은 성공을 기록하며 동기를 유지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일지를 작성해 성공과 실패를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을 매수한 이유,
매수 시점, 수익률 등을 기록하면 나중에 큰 자산이 됩니다. 또한 성공했을 때는 자신을 보상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의 10%를 저축하고 나머지로 좋아하는 취미나 여행을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보상은 투자에 대한 열정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제 마크 파버의 투자 철학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투자를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로 봅니다. 예를 들어 투자를 통해 경제를 이해하고 세상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우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도 투자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세요. 예를 들어 전기차 산업에 투자한다면 그 뒤에 숨은 기술과 환경 문제까지 탐구해 보세요. 이런 과정은 여러분을 더 똑똑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뿐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마크 파버는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합니다. 그는 매일 책을 읽고 경제 보고서를 분석하며 새로운 투자 기법을 공부합니다. 여러분도 투자 관련 책이나 강의를 통해 지식을 쌓으세요.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는 같이 투자의 기본을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세요. 한국에서는 네이버 재테크 카페나 유튜브 채널 3프로TV 같은 콘텐츠가 초보자에게 유용합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 꾸준히 배우다 보면 파버처럼 시장을 읽는 눈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실전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주 1시간을 투자 공부에 할애하세요. 예를 들어 기업의 연간 보고서를 읽거나 산업 동향을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둘째, 가상 투자 게임을 활용하세요.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키움증권이나 모의 투자 앱을 통해 가상 자금으로 연습해 보세요. 이는 리스크 없이 시장 감각을 익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멘토를 찾아보세요. 파버는 자신의 멘토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투자 경험이 많은 선배나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세요. 예를 들어 투자 관련 세미나나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면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버의 가장 큰 교훈은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장의 소음과 전문가들의 예측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분석과 직감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세우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가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기차 산업의 미래를 믿는다면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더라도 그 믿음을 유지하세요. 물론 믿음은 철저한 분석에 기반해야 합니다. 파버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는 과학과 예술의 조합이다. 과학적인 분석과 예술적인 직감을 결합해 여러분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마크 파버의 투자 전략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에서 성공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철학을 요약하면 냉철한 분석, 대담한 실행, 그리고 꾸준한 학습입니다. 여러분도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며 투자 여정을 시작하세요. 첫걸음은 작아도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파버처럼 시장의 흐름을 읽는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